안녕하세요. F팀 홍진욱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NFT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핫한 이슈로서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지만 이에 대해서 쉽고 자세히 설명하는 매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NFT에 대해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3세대 금융을 넘어서 앞으로 4세대 금융인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NFT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하는 만큼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념 소개입니다. NFT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중개기관이나 중앙기관을 거쳐야 하는 기존 전자 거래 방식에서는 수수료 발생이나 거래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은 중앙화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장부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유지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은 중개기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발생 시에 암호화되어서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때문에 거래 내역에 대한 손상이나 해킹 같은 위험도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것은 과거의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원리와 상당히 흡사한데 과거 조선 왕조실록은 만들어질 때부터 같은 내용으로 5권을 만들어서 5개의 지역에 나누어 보관했다고 합니다. 5권 중 한두 개의 책들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도 다른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책들로 그 기록이 이어질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원장 기록 방식도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NFT는 무엇일까요? NFT는 앞서 설명드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자체 토큰에 가진 희소성에 소장 가치를 불러일으키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NFT는 생산할 때 발행량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수집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NFT 산업 내 일종의 커뮤니티를 자동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NFT 커뮤니티에서 더 높은 희소성과 인지도를 가지는 일종의 계급이 구축되고 이것이 NFT가 각각 천차만별의 가격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서 희귀한 포켓몬 카드나 옛날 우표가 경매에서 값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과 비슷한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NFT는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와 맞물려서 그 기대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차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시장 규모가 매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NFT는 어떻게 거래되는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FT가 제작되려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래 플랫폼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이를 민팅이라고 합니다. 민팅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비라고 하는 일종의 NFT 등록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가스비가 추후에 거래되는 코인의 종료가 됩니다. 이후 민팅된 NFT를 구매하면 구매자의 전자지갑에서 암호화폐로 거래되어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입금됩니다. 사실상 NFT를 생산하는 데 가스비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이마저도 자체 거래 플랫폼을 형성하면 생산 비용이 안 드는 것과 같아서 그것이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NFT 시장에 뛰어드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저희가 실제로 NFT를 발행하고 거래소에 등록한 과정을 보여주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 시장에 자신의 상품을 등록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거래 수단이 될 코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코인을 사용할 때에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샌드박스의 샌드박스 코인이나 위메이드의 위믹스와 같이 자체적으로 코인을 만들어서 상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삼성에서 타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페이 서비스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은 NFT 시장이 커질수록 코인 시장도 같이 커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FT의 응용 분야에 대해 예술, 게임, 부동산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텐데요. 먼저 예술 분야입니다. 예술은 그 자체만으로 희소성과 작품 생산자에 따른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 분야의 NFT가 더해져 최근 상당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NFT 예술 분야의 핵심은 구별하기 힘든 다양한 모작이 판치는 현실 세계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강한 희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예술품에 NFT가 희소성을 더 부여해서 디지털상에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술 작품이 아니라 단순한 돌덩이 그림이나 조잡한 캐릭터가 수십억에 가격대에서 거래되는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NFT의 존재가 미디어에 노출되고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소유 가치가 증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T는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 외에
상징성과 인지도가 가격 편차에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NFT 작품들이 주로 거래되는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세계 최대 NFC 거래소인 오픈시로 억대의 가격대로 거래되며 굵직한 NFT들이 거래되는 플랫폼입니다. 거래 수수료는 2.5%이며 다양한 유형의 코인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주로 거래되는 코인 유형은 이더리움이지만 우리나라의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에서 발행한 클레이튼으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대 거래 플랫폼답게 이제 모조품의 민팅도 많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 엉뚱한 NFT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지갑 주소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 보신 NFT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미술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에서는 실제 NFT로 발행해서 판매하여 큰 인기를 얻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뱅크시의 대표작 러브 이즈 인 디 에어를 NFT 플랫폼인 펄티클에서 수sob의 경매를 통해서 1290만 달러에 구입했으며 이를 다시 만조각으로 나누어서 조각당 1500달러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펑크는 오픈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로 꼽히는데 NFT의 시초격이라고도 불리며 한정적으로 캐릭터를 발행해서 현재까지 약 1만 개의 캐릭터 NFT가 발행됐으며 각각의 캐릭터들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희소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 또한 NFT 미술품의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국내 작가 마리킴의 10초 영상 미싱 앤드 파운드가 경매에서 288 이더리움에 낙찰되었으며 최근에는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 한정으로 NFT로 발행해서 개당 1억 원에 판매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엔터 분야에서도 NFT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JYP와 하이브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들 기업들이 NFT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그에 따른 수익 창출 기대를 주요 상승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 JYP와 하이브의 경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학적 법인을 세워서 NFT 플랫폼을 세우고자 하고 있으며 실제로 JYP의 최대 주주인 박진영 씨가 두나무의 지분 2.5%를 매각하게 됐습니다. 엔터사는 자사 아티스트의 IP를 제공하고 두나무는 NFT 상품을 발행해서 업비트 마켓에 판매하는 등 NFT를 통해 아티스트의 포토카드나 작품들을 발행해서 막대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브레이브걸스의 경우 지난달 17일 업비트를 통해 판매를 시작한 NFT 작품 400개가 1분도 안 되어 완판되는 등 엔터와 NFT의 시너지 효과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사와 웹툰 등의 창작물에도 NFT를 결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MBC의 경우 국내 최초로 NFT 마켓을 열었으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아카이브 바이 MBC를 통해서 무야호 짤과 신봉선 짤을 판매하기도 했으며 각각 950만 원과 3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카카오 엔터에서는 인기작인 나온랩의 마지막화 명장면을 100개 한정 NFT로 작품을 만들어서 개당 500클레이, 한화 약 8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게임입니다. 지난 세션 때도 언급됐었던 P2E란 플레이 투 earn의 약자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즉, 사용자가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이 각각 NFT로 저장되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프리투플레이 게임 모델에서 사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것은 회사가 소유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사용권을 구매한다는 것이지만 P2E 게임 모델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것이 비로소 그 아이템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P2E 게임으로는 이더리움 기반의 컬렉터블 게임인 크립토키티가 있으며 여기 사용자들이 가상의 고양이를 수입할 수 있고 교배해서 유일무이한 가상의 펫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P2E 게임은 게임성 그 자체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싱가포르 3개국에서는 사행성 우려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게임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2E 게임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P2E 게임에는 미르4가 있는데 미르4는 위메이드가 2021년 8월에 발행한 대표적인 P2E 게임입니다. 미르4를 통해 돈을 버는 방식은 게임 내에 흑철이라는 아이템을 얻게 되면 이를 드레이코라는 코인으로 바꾸고 이 드레이코라는 코인을 책정된 시세만큼의 위믹스 코인으로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게 된 위믹스 코인은 빗썸 같은 코인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데 미르4는 아직 우리 생활에 유의미한 수준의 수익성을 보여주진 않고
또 투자 시간 대비 벌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유레프는 현재 우리나라 서버에는 런칭되지 못하고 글로벌 서버에만 런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런칭된 P2E 게임으로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있었는데 이 게임 내에 모돌 토큰이라는 화폐를 클레이 암호화폐로 교환하여 현금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7일에 게임을관리위원회에서 게임 내 화폐를 현금화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서비스 중지를 뜻하는 게임이 등급 분류 최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P2E 게임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곳이며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의 NFT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입니다. NFT는 부동산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부동산은 실제하지 않으면서 가상의 환경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모순된 단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상 환경이라도 그것이 실제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부동산은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부동산은 가상세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거래 가치가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도 실물 없이 디지털 상에서만 존재하죠. 그래서 메타버스 부동산은 암호화폐와 자주 비교됩니다. 그만큼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주식 수익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가상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메타버스 상의 부동산 거래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지구를 기초로 해서 실제 땅의 모델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의 세계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부동산을 구축했다는 것은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메타버스는 땅 거래를 위한 플랫폼인데 실제 장소와 1대1로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점차 오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 지도 맵박스를 기반으로 만든 가상 부동산 플랫폼 어스투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상의 부동산은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실제하는 땅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상세계의 땅을 거래합니다. 대표적으로 디센트럴랜드가 있는데 이곳의 랜드는 개당 2019년 평균 780달러에서 2021년에는 2700달러까지 3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서버를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분산시켜서 회사에서 대규모 서버를 관리하는 대신 사용자가 자신의 토지와 그 위에 이루어놓은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올려서 게임을 작동시킵니다. 채굴자들은 서버를 유지하는 대가로 토큰을 받게 되고 이를 토지를 확보하거나 아이템을 교환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 재화로 사용됩니다. 이 토큰을 마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자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좋아서 재테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메타버스 부동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스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땅을 달러로 사고 팔지만 어스투도 나중에 게임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옮겨갈 예정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재산 증서와 개인 아이디 코드가 각각 32자리의 16진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각적으로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나중에 블록체인 상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블록체인의 정보를 올리기 유리하도록 해시화해서 표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일을 확대했을 때 불규칙해 보이는 이러한 숫자들도 각 타일에 할당된 NFT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스투 측에서도 이스터에그를 NFT 토큰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향후 토지 외의 아이템도 NFT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상 부동산 거래에 NFT를 사용하는 걸까요? 디센트럴랜드의 화폐로 구현되는 만화 외에 랜드라고 하는 NFT 토큰이 별도로 구현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정보와 거래 이력뿐만 아니라 자산의 희소성, 원본성을 증빙할 수 있고 표준 기술과 호환되는 NFT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산 가치와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NFT는 가상 부동산 구현 시의 핵심적인 기술이며 다른 가상 부동산 서비스에서도 이미 구현하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일반 암호화폐보다는 거래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겠지만 실제 물리적인 세상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간편하게 가상 부동산을 거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중통적인 부동산에서 등기를 이전하거나 등록해본 분이라면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아실 텐데요. 결국엔 가상세계의 부동산은 그 소유권을 NFT를 통해 분산 원장에 기록되어서 토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토큰이 대표하는 디지털 아이템의 소유권도 온전히 가지게 된다는 관점에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중에 이제 달러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어스투에서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보았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상단 바이 랜드 배너를 클릭하고 지역을 검색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부산대학교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구매하고 싶은 땅을 원하는 개수만큼 선택하면 7개를 선택해서 현재 시장가 총 31.61달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이 나우를 클릭하면 페이 위 크레딧 카드로 선택하면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 F팀에서 실제로 구매한 땅입니다. 1월 24일 기준 시장 가격이 5.12% 상승한 상태이고 혹시 구매하실 분은 할인 코드도 받아가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NFT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각종 규제나 미흡한 법적 보호, 허블 이슈 등과 같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에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NFT에 관한 뉴스 내용 중 가장 핫한 이슈이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익숙해 하시면서도 관심 있으실 법한 NFT 발행 및 판매를 저희가 직접 해보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희가 발행한 NFT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래프터 스페이스에 접속해서 가상자산 지갑 카이카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크래프터 스페이스는 클레이튼 기반의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블록체인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간단하게 NFT를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NFT를 오픈시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로 연결되는데 설치를 클릭하면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카이카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다시 크래프터 스페이스로 들어와서 로그인 후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닉네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까지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인증을 완료한 후에 크래프터 스페이스 메인 페이지에서 NFT 발행하기를 클릭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에 제목과 설명을 입력하고 발행하기를 누르면 카이카스 지갑으로 서명하고 NFT 발행이 완료됩니다. 발행 과정은 여기까지고 이제 거래 과정을 살펴보자면 오픈시에 카이카스 지갑을 통해 로그인하고 오픈시로 크래프터 스페이스에서 생성된 NFT가 연동되면 상단의 셀 버튼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첫 거래에서는 카이카스 지갑 연동 및 인증 과정이 필요한데 인증 과정에는 약 0.1 클레이 이하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거래소에서 구매한 클레이를 카이카스 지갑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가상자산 거래 경험 없자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을 통해 서명 후에 인증하면 NFT 판매를 위한 리스팅이 완료되는데 이제 오픈시에서 거래소 플랫폼에 등록되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저희가 발행한 NFT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대부산대학교 SMP F팀의 상징 F맨인데요. 팀의 자랑이자 사랑, 아티스트 씬의 역작인 본 작품은 번개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알파 넷플에 시각화하여 F팀의 빛나는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고 꽉 쥔 육각형 모양의 주먹은 6명으로 구성된 F팀의 당당한 결속력을 보여줍니다. 네, 제발 SMP 사랑하면 구매합시다. 지금까지 NFT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제 디지털 자산 비관론자들은 흔히 디지털 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다고 부르지만 부동산을 비롯해서 주식, 채권 등 우리가 자산이라고 부르는 모든 종류에 대해서 투자자는 내가 사는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이라고 믿거나 또는 차후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것이라 믿고 위험을 감수하며 자산을 구매합니다. 디지털 자산 또한 명백하게 이러한 자산의 속성을 갖고 있고 아직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비관론자나 회의론자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들에 비해서 한 발 앞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선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변화에 적응할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